오늘 연예계 뉴스는 이상하게도 한마디로 시작해서 한 장면으로 끝납니다. 누군가에게는 심사위원의 짧은 평가 한 줄이 가슴을 그대로 뚫고 들어왔고, 또 누군가에게는 연말 파티의 조용한 거실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무대가 됐거든요. 화면 밖에서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결국 같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을 흔드는 건 사건이 아니라 감정의 무게라는 것. 그리고 그 감정은 때로 무대 위보다 무대 뒤에서 더 크게 터진다는 것 말이죠. 먼저 현역가왕의 이찬원 이야기부터 가겠습니다. 그날 이찬원에게 무대는 단순한 경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형, 오빠, 이라는 이름표를 떼고 이찬원이라는 이름 하나로 평가받고 싶다는 마음을 걸고 올라간 자리였으니까요. 김다연의 친오빠라는 사실은 관심을 끌어주는 동시에 숨을 막히게 만드는 비교를 함께 끌고 옵니다. 사람들은 무심코 묻습니다. 동생보다 어떠냐? 비슷하냐? 오빠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같은 말들. 그 질문들은 겉보기엔 호기심이지만 당사자에겐 매번 시험지처럼 날아옵니다. 이찬원은 그 시선을 알면서도 무대에 섰고, 그래서 매 무대마다 진정성을 전면에 놓으려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꾸미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노래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선택 말이죠. 문제는 진정성이 항상 완성도와 같은 방향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경연 프로그램에서 심사는 결국 결과 중심으로 돌아가고, 심사위원은 무대의 의도보다 무대의 형태를 먼저 찍어낼 때가 많습니다. 감정이 충분하더라도 음정이 흔들리면 지적이 나오고, 진심이 담겨 있어도 해석이 납득되지 않으면 칼같이 자릅니다. 이찬원은 이미 그런 평가를 몇 차례 겪으며 마음이 조금씩 달아있었던 분위기였다고 해요. 누적된 긴장, 누적된 비교, 누적된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 이게 한 번에 터지려면 사실 불씨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 불씨가 된 것이 베테랑 작곡가이자 심사위원으로 알려진 윤명선의 평가였다고 전해집니다. 윤명선은 업계에서 기준이 분명하고 말이 돌려지지 않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직설을 프로답다고 말하지만 경연이라는 환경에서는 그 직설이 칭찬보다 더 오래 남기도 합니다. 특히 참가자가 이미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라면 같은 내용이라도 체감 강도가 몇 배로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날 윤명선의 평가는 단순히 여기가 부족합니다 정도로 끝나는 느낌이 아니라 이찬원이 해온 방식 자체를 정면으로 건드리는 형태로 들렸다고 합니다. 음악적 해석과 표현 방향을 두고 날이 선말이 이어졌고, 그 순간 이찬원의 마음속에서 버티는 힘이 끊어졌다는 거죠. 이건 한 번의 혹평으로 설명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대부분 마지막 한 방이 아니라 마지막 한 방이 터지기 전까지 쌓인 수십 개의 작은 압박입니다. 이찬원이 무대 뒤에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 채 오래 울었다는 후일담이 나오는 이유도 그날의 말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버텨온 방식이 통째로 부정당했다는 느낌으로 꽂혔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찬원이 긴 시간 오열했고 심지어 이제 그만두고 싶다는 말까지 입 밖으로 내비쳤다는 이야기도 돌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건 점수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한계선이 닿은 순간이죠. 한쪽에서는 경연인데 심사는 냉정해야지라는 말이 나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무리 심사라도 사람이 무너지는 방식이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심사는 기준이 있어야 하고 무대가 완성도를 요구하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경연의 심사가 단순한 채점이 아니라 사람의 다음 무대를 결정짓는 언어라면 전달 방식과 타이밍도 기준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참가자가 가족 서사와 비교의 프레임 속에서 이미 여러 번 흔들린 상태였다면 심사위원의 한 문장은 정확한 지적이 아니라 마지막 판결처럼 들릴 수 있어요. 같은 말을 해도 덜 아프게 전달하는 기술이 있고, 그 기술이 때로는 프로그램의 품격이 됩니다. 음악적 기준에서 유효한 지적이 있었을 수도 있고, 이찬원이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마주해야 할 과제였을 가능성도 큽니다.
결국 논란의 핵심은 무엇을 말했느냐만큼이나 어떻게 말했느냐로 이동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심사위원의 카리스마를 세게 말하는 능력으로 보지 않고 정확하면서도 사람을 살리는 균형감으로 보려 하거든요. 이번 이슈가 다시 떠올리게 하는 질문도 그것입니다. 경연 프로그램에서 심사는 어디까지 냉정해야 하고 어디서부터는 섬세해야 하는가? 기준은 단단해야 하지만 사람을 꺾는 방식이면 결국 남는 건 상처뿐이라는 현실 말이죠. 같은 날 전혀 다른 온도의 장면이 사람들의 타임라인을 채웠습니다. 무대 뒤 눈물이 버티는 사람의 무게를 보여줬다면 집안의 연말 파티는 잘하는 사람의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배우 신명파와 사야 부부 그리고 생후 11개월 아들 신마루의 연말 일상이 공개되면서 의외의 반응이 터져 나왔죠. 화려한 이벤트도 과장된 연출도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풀리는 영상.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장면이 가족 콘텐츠가 아니라 성장의 기록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공간은 과하지 않았고 아이의 생활 리듬을 깨지 않는 선에서 조용히 정리된 느낌. 익숙한 물건들 사이에 작은 변화만 더해져 있었고 중심에는 장식이 아니라 아이의 시선과 움직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이에게 특별한 날이 즐거움으로 남으려면 어른의 이벤트가 아니라 아이의 안정감이 먼저여야 하거든요. 신마루는 그 공간에서 관찰자가 아니라 구성원으로 자연스럽게 자리했고 누가 이끌어주지 않아도 스스로 다가가고 멈추고 탐색하는 태도가 눈에 띄었다고 해요. 특히 인상 깊었다고 회자되는 건 신마루가 하루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반응했다는 부분입니다. 11개월 아이에게서 자주 보이는 장면은 누군가의 품에 안겨있거나 보호자의 손에 끌려 움직이거나 낯선 분위기에서 울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신마루는 낯설음보다 즐거움을 먼저 받아들이는 듯한 표정과 행동을 보였고 불안이나 과도한 긴장보다 안정된 집중에 가까운 상태로 공간을 경험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가 자신의 속도로 공간을 받아들이고 마음이 편할 때 나오는 호기심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드러났다는 것. 이런 장면은 사실 단기간의 교육이나 훈련으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시간과 반복 그리고 기다림이 쌓여야 나오는 정서의 결과에 가깝죠. 이때 자연스럽게 다시 주목받는 게 양육 방식입니다. 신명타와 사야는 아이를 중심에 두 대 아이를 앞세워 과하게 보여주거나 어른의 욕심을 끼워 넣지 않는 태도를 유지해왔다고 언급됩니다. 특별한 날이라고 해서 생활 패턴을 억지로 뒤집기보다 평소의 흐름 안에서 함께하는 경험만 살짝 더하는 방식. 그래서 연말 파티가 아이에게 부담이 아니라 좋은 기억이 될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오는 거죠. 아이가 모든 걸 이해하진 못해도 준비 과정 속에서 느껴지는 온기와 리듬은 그대로 전달되니까요. 신마루가 안정된 표정으로 시선을 옮기고 관심을 표현하고 몸짓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은 그 환경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증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평가의 말이 사람을 무너뜨릴 뻔한 순간이고 다른 한쪽은 말보다 환경이 아이를 단단하게 자라게 만든 순간이죠. 결국 사람은 누구나 자기 속도를 지킬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경연 무대의 참가자에게도 막세상을 배우는 아이에게도요. 이찬원이 무대에서 계속 자기 이름을 증명하려 했던 것도 사실은 자기 속도를 지키고 싶었던 마음과 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계속 외부 기준에 의해 꺾이면 어느 순간 사람은 나 여기서 더 못하겠다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반면 신마루는 자기 속도를 존중받는 공간에서 불안 대신 호기심을 선택할 수 있었고요. 이찬원의 눈물은 경연 프로그램이 참가자에게 요구하는 심리적 부담의 크기를 다시 보여줬고 신마루의 연말 파티는 화려함 없이도 성장과 행복이 얼마나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시청자들이 느낀 감정도 그래서 복합적입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따뜻하고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누군가를 평가하는 말에 너무 익숙해진 건 아닐까? 사람을 살리는 말은 왜 더 어렵게 느껴질까? 그리고 결국 오래 남는 건 소리 큰 이벤트가 아니라 조용히 쌓인 시간 아닐까? 앞으로 관전 포인트는 분명합니다. 이찬원이 무대 뒤에서 무너졌던 감정을 어떻게 다시 추스르고 다음 자기 이름으로 다시 서게 될지,
제작진과 심사위원들이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심사라는 칼날을 어떤 방식으로 다듬어갈지, 그리고 신명타 사야 부부가 보여준 것처럼 누군가의 성장과 변화가 과도한 노출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기록으로 남을 수 있을지. 결국 대중은 자극에 반응하지만 오래 남는 건 진심과 균형입니다. 오늘의 두 이야기는 그걸 아주 선명하게 보여줬습니다.